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 주를 또 시작할 종목 어떤 종목 주목해 주셨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미리미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여전해요.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뭐 테마주가 움직여야 되는 시점에서는 테마주를 좀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뭐 테마주에 관심 뭐 늘 있죠, 여러분들. 뭐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뭐 테마주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하루에 20% 이상씩 급등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매매에서 좀 탁월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향이 맞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뭐 굳이 내가 그런 매매를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슈들이 살아있는 섹터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PNS 메커닉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로봇주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봇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 한번 가지고 나와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매크로 상황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물론 시장이 단기적으로 세론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론으로도 반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론 자체가 저는 기존에는 나쁜 세론이 있고 좋은 세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사실은 세론이 나온다라고 되면 저는 땡큐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 눌림목인 거잖아요, 시장이. 시장이 눌림목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눌림목에서 앞으로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를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이 오게 되면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지 못했던 종목군들 좀 사시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로봇주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도 로보티지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액추에이터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나 전 세계 테크 산업에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숙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2차원지도 그랬고, 과거 뭐 핸드셋 부품주들도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의 사이클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성장할 때는 초기 산업에서 성장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그죠? 원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이 뛰는 경향을 많이 보여줘, 우리나라는. 왜냐? 원천 기술 그리고 원천 제품에 뭐요? 부품들을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어마어마한 이익률이 달성이 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이익률이 달성이 돼요. 근데 그 산업이 일정 부위 정점을 딱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더 이상의 성장을 못 하죠. 그죠? 매출액은 고만고만한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줄어. 이런 식이 되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장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이상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산업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셋 관련주들 사세요?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라고 보세요?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의 이 사이클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근데 로봇주는 아직 이 사이클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역시 로봇주도 우리나라가 뭐 원천 기술이 있어서 뭐 미국과 중국의 로봇 대비해서 우리나라 로봇이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이러진 못합니다. 하지만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부품이죠. 액추에이터. 여러 가지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그런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로보티지라는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이 로보티지가 일단은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단가의 액추에이터를 생산을 해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격 단가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2차원지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LFP에 엄청나게 깨지고 있잖아요. 왜 깨지고 있어요?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죠? 가격 단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 맥락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로보티지가 생산하고 있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움직임들, 제품들에 대한 움직임들 보자고요. 자, 로보티지 AI 워커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인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요. 해외 쪽에서 뭔가 이제 수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QDD 타입의 액추에이터. 이런 이제 액추에이터가
가격적인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충족을 시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움직임들, 로보티즈,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5월달, 6월달에 좀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로보티즈뿐만 아니고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히든의 히든 종목 뭐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딴 거는 없고요. 뭐 여전히 정책주입니다. 네, 대신에 이 정책주가 뭐 지금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의 대선이 이제 한 달여 기간이 남은 상황들이고요. 현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차기 정권에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정권에서 예산을 투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이니까요. 그런 히든 종목들까지 같이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하단 통해서 안내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